안녕하세요. 비만 다이어트 치료만 25년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국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 시의 체중계는 얼마나 자주 올라가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제 유튜브인 닥터리TV를 구독해 주시면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비만에 대한 정보를 알차게 시청할 수 있으세요. 오늘도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자주 체중계에 올라가십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필요 이상으로 체중을 자주 재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성 잡지인 위민스 헬스에서 체중을 제대로 재는 법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침 공복에 재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능한 한 옷을 모두 벗고요, 체중계에 올라서 공복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 체중을 재면서 일희일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공복 시에 체중을 달아서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정 일의 체중보다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걸친 체중의 변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몇 주, 몇 달 정도의 수치를 계속 기록해서요, 추세적으로 체중이 줄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몸무게를 자주 재는 사람이 체중 감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연구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경우라면 애써서 매일 체중을 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체중을 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재시는 분들은요, 굳이 체중을 자주 재실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시더라도 의식적으로 체중계를 멀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식사 조절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로우세요. 자, 우리 몸의 체지방은요, 하루아침에 크게 증가하지도 하루아침에 크게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굶어서 체중이 빠진 건요, 대부분이 수분이 빠진 거예요. 반대로 하루 폭식했다고 해도 지방이 마구마구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것도 수분과 소화 안 된 음식물일 뿐이에요. 또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력의 부족, 순환의 정체, 그리고 생리 등의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을 재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반복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생각보다 큰 체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중을 재보면 체중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체중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이 안 떨어지면요,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체중이 내려가 있으면요, 안심하고 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체중을 재더라도요, 1, 2주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다녀오셔서 공복으로 한번 재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참고용으로 생각하셔야지 이 체중을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나는 습관적으로 체중을 계속 재어와서 체중을 안 재는 게 불안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체중이라는 데이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루 동안 먹은 칼로리를 계산하시고 식사 일기를 데이터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요, 체중, 칼로리, 공복시간, 이 세 가지의 숫자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체중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다면요, 체중 대신에 오늘 내가 먹은 칼로리를 체크하시고 몸무게에 대한 강박을 조금씩 벗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요, 2016년 스페인의 알리칸테 대학의 주도로 한 영양 클리닉에서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7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참여자들이 매주 비키니를 입고서 전신 사진을 찍었어요. 이와 함께 식단과 운동량에 대한 일기를 쓰게 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에 16주 후에 약 71.3%의 참여자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메르세데스 리소바에사 교수는요, 체중 감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냉정한 숫자를 마주하는 것보다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씬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도요, 너무 체중을 자주 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재지 말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병원에 오시면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잽니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성분이고요, 지방이 빠지고 근육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계를 매일매일 달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체중계를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은 좋지만요. 너무 자주 확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라면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몸무게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재시는 게 좋겠고요. 체중계의 숫자라는 이 데이터보다는요. 첫 번째, 하루 칼로리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일기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살을 빼기 원하는 부분의 사이즈를 줄자로 재거나 자기 몸의 사이즈를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신 거울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체중을 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중에 너무 연연하지도 마시고요. 체중계의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요. 다이어트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체중을 좀 재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경우라면 원장님과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체중을 재는 거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체중계를 좀 일부러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라는 데이터보다는요. 칼로리, 비만 일기를 쓰면서 자기 몸의 사이즈를 줄자로 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본인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즐기시도록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이어트 시의 체중은 얼마나 자주 재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